안녕하세요. 네,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장용훈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애들은 더 힘듭니다. 애들 생각하시면서 좀만 참아주시면. 자, 이제 국어 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1학년 조금 지내 보시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좀 나오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못 여쭤본 거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일단 저 수업 수능할 때 수능 등급컷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 요거 보시면 돼요.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어려워지냐면은 물론 수치상으로도 어려워지는 거지만 요새 아이들 보면은 과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예전에는 일단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 수능이 바뀝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등급컷 보면은 화작과 언매라고 하면 언매가 이제 문법이거든요. 문법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 점수가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법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화작과 언매라는 구분이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올라갈 거예요. 다 문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는 독서라고 하는 비문학 영역을 많이 물어봤는데 요새는 문학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대다수가 문학을 너무 힘들어해요. 자, 어느 정도로 문학을 힘들어하냐면은 소설이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고전시가 고전소설의 한자가 이해가 안 된다, 속담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텐데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그냥 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시대적인 흐름 상태에서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수능에서 독서, 비문학 지문이 난이도에서 지금까지는 상위 5위 안에 무조건 4개씩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학이 이 상위 클래스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럼 문학이 그럼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계를 잠깐 보시면요. 출제 범위부터 보시면 돼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 보면은 출제 과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시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방학 때 수능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실 때 과연 수능과 내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신은 교과서 위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수능은 어느 위주로 가느냐? 자, EBS랑 학력평가 위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내신을 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수능과 EBS랑 학력평가 있죠. 요거 있는 문제를 끌어당겨서 내신으로 활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능 범위 자체도 그렇지만 내신 범위 자체도 학교의 재량권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중간고사 한번 치러보시고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시험 범위가 교과서를 다 쓰지 않아요. 결국은 모든 국어는 수능 형태를 본다, 내신 형태를 본다를 너무 구분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상 수능 형태가 즉 EBS나 학력평가나 수능형의 유형 문제들을 보는 게 내신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평상시 학교 다닐 때는 내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방학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작품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작품들을 뭘 해보느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문학 작품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문학 작품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문학 작품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배경 지식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그냥 저 나름대로는 뇌피셜이지만 유튜브 같은 쇼츠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공감력이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6.25 전쟁, 도시화 산업화, 군사독재 정권 이런 부분들이 현대 작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일제강점기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요즘 추세에서는 일제강점기는 조금 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중에서 안 쓴 건 아니고요. 수능하고 학력평가하고 EBS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작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늘날에 좀 쓰기가 애매해진 거예요. 안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그러겠죠. 그럼 점점 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배경 지식이 없이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내기를 몇 월달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작품에 보면은 모내기 몇 월달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이 언제 피냐라고 할 때도 답답해지는 거예요. 꽃이 몇 월 달에 펴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서 대답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봤거든요. 본인들이.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근데 문학 작품들은 굉장히 자세하고 폭넓은 건 다른단 말이죠. 박완서 작가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박완서 작가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의 아픔, 도시화 산업화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섬세한 문체로 다루셨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박완서 작가의 작품 중에 카메라 워커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 보면은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자기 조카 녀석을 키우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조카가 자기 자식들처럼 반항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이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 엄마는 아니지만 그 오빠 내외가 죽어서 대가 자기가 키우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모성애도 느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중년 여성의 모성애를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알겠습니까? 몰라요. 일단 중년 여성이 나왔을 때도 요 자체도 모르는 거고요. 모성애는 도덕 모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대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개인의 인물의 심리와 내력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팁 하나 드리자면은 책을 한 권 사서 제발 이 한 권은 대부분 단편 소설집으로 보시면 돼요. 단편 소설집은 서점에 가면 많이 있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많이 나올 겁니다. 요거를 10번 정도 읽어주면 좋아요. 횟수로 10번. 요 10번의 개념은 3시간에 한 권이에요. 자, 3시간 한 권 정도 읽을 때는 움직이지 말고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안 간다. 요 정도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게 반복되면은 2시간 30분에서 2시간 10분 정도까지 압축이 쫙 들어가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하면은 얘네가 뭐가 되느냐?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웬만큼 배경 지식 요 안에 있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애들 공부할 때. 요거는 제가 뭘 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중에 보면 널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수업할 때 최대한 많이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제가 가르칠 때는 뭘 하겠습니까? 이런 쪽에 했을 때는 배경 지식 위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배경 지식도요, 단순한 배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능이나 내신에 나올 만한 것들로만 골라서 할 거예요. 이것도 효율성이잖아요. 우리 애들 효율성 되게 많이 따져요. 저한테 많이 질문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라고 질문하거든요. 저도 모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요만큼이라도 시간 아까운 거는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 지문 같은 경우인데, 독서는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을 제일 어려워한다라고 하는데, 과학기술보다는요 요새 정말 어려워하는 게 금융지문하고 법지문 엄청 어려워합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요새 비문학 독서 지문에 금융지문하고 법지문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과학기술 지문이 어렵다 안 어렵다를 떠나서 법지문하고 경제 나오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문법 보이시죠? 방학 때 해야 될 문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학기 하고 나서 2학기 때는요, 문법 중에서 뭐가 들어가냐? 한글 맞춤법이랑 중세국어 들어갑니다. 요거는 먼저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그리고 먼저 외우는 사람이 이기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키워드 잡아드리면, 문학은 많이 하세요. 많이 읽으면 돼요. 한 권 가지고 여러 번. 여러 책을 읽을 필요 없어요. 지금 그렇게 못 읽어요. 두 번째로는 비문학 독서할 때는 일단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와 법 정도는 확고하게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문법은 미리 해서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봐서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저하고 선생님 밑에 뒤에 한 분 더 들어오시는데 둘이서 콤비로 해가지고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아놓고 숙제와 테스트와 클리닉을 병행하면서 얼마나 머릿속에 남겼는지, 남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보시면은 설명서에서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읽었는지 볼 겁니다. 얼마나 기억에 남았는지. 이런 것들은 간단한 단답형 테스트나 오지선다 테스트로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책이 나눠질 겁니다. 어휘책은요, 지금 알아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추상적의 추상, 구체적의 구체. 이게 문학에선 뭘로 형상화되느냐. 예를 들어서 봄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봄 하면은 희망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연결을 짓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문학 작품에서는 이건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자, 눈 내린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일 때는 순수, 이상이고요. 부정적일 때는 실현, 고난입니다. 그럼 이걸 어느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느냐? 요거는 작품과 함께 연계해서 봐야겠죠.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이 안에 넣고
암기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수업 전에 각각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제를 하면은 성적표가 나가는데 요거는 한 3장 정도 모여야 문학을 못한다, 독서를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한 장 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 3장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못합니다. 진짜예요. 왜냐면은 달라요. 다릅니다, 확실히. 범주와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수능할 때 화요일, 금요일로 세트로 해서 매 주마다 해서 총 5회까지 보게 될 거고요. 요때까지 하면은 방학을 꽉 채워서 국어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국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최대한 배경 지식, 그 다음 최대한 알아둬야 될 키워드, 그 다음에 문법을 최대한 한 번이라도 먼저 보는 방법, 요거까지 해주는 게 저희의 최대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은 7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화요일 2시, 5시, 금요일 6시, 9시인데 이 모든 것들 할 때 클리닉 시간이 있어서 잡아서 각각 선생님들이 하나하나씩 잡으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자, 방학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